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개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실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예산실 소관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 총액은 1조 4,441억 488만 7천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433억 2,314만 7천원입니다. 2조에서 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억 5,595만 8천원이며 제5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예추경 예산 대비 425억 4,541만 원이 증가한 1조 4,441억 488만 7천원입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425억 4,541만 원이 증가한 1조 3,125억 8,03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15억 2,454만 4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변동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조금이 예추경 예산 대비 175억 4,541만 원 증가한 5,625억 9,049만 8천원입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이 166억 2,354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9억 2,1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준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이해추경 예산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1,799억 8,471만 2천원입니다. 이 중 내부 거래의 기금 전입금이 2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 부문 중 32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25억 4,5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이해추경 예산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4,883억 6,72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내부 거래의 기금 전입금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20페이지. 네네. 앞서 설명은 필요한 예산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20페이지 요 250억 비교 전감인이나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금액입니까?
250억 예, 기금 250억. 전입금. 네네. 네네. 그러면은 이 250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85페이지에 185페이지에 185페이지. 예, 기정액 200억 있잖아요. 그게 총 450억이 돼 있습니다. 네네. 네, 여기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세임 예산의 그 사업 명세서를 보면은 네네. 우리가 예산액이 250억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이번에 이제 추경을 잡은 거고, 네네. 그 다음에 기정액 200억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미리 살피려 했는데, 요거 우리 진행, 전체적으로 그 예산서에 진행되는 거, 요거는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면은, 네. 네. 이 부분은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설명을 좀 저희가 당초 예산 때 네네. 기금 전입금 100억을 가져서 네. 그 도로가의 국지도 58호선에 네네. 70억, 그다음에 시민 안전가에 풍수의 생활권 확동에 정비 네네. 사업에 20억, 해양 항만가에 두모 자연체 이음지구 개선 사업에 10억 해서 100억을 해갖고 당초 예산 때 승인을 받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얼마 전 예추경 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네네. 그 12부담분 15억까지 15억. 예,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 우리 12부담분 50억 그다음에 동부면 파크 골프장 35억 해갖고 100억 해서 그 예추경 때 예산안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정액이 200억입니다. 네네. 그 설명 잘 들었고, 예. 그러면 우리 저 동부에 파크 골프 35억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진행이 그 정확하게 다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 35. 부분은 아마 사전에 네. 동의서를 받아서 네네. 그 토지 소유자한테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감정 평가해서 네네. 아마 이제 보상비가 토지 보상비가 지급이 될 예정 같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비에 대한 거면 35억이 네네. 지금 그 공사비나 왜냐하면 이런 토지 것들. 보상비는 그 전환 사업비로 지원이 안 되고 네네. 공사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내년도에 전환 사업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네네. 또 이제 선정이 되려 하면은 토지 보상비가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돼 있어야 이제 도에서도 그 부분이 사업 진행이 원활한 걸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보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 뭐 지난번에 한의 많이 했는데 빨리 35억하고 추진이 돼서 제가 어제 그젠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팀장 여자 팀장이 한번 오셨는데 실장님 바빠가지고 제가 이 아, 이야기를 저도 그 이제 민원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 예. 네. 나중에 끝나고 그래도 한부 저한테 주시면 네, 그렇게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거 기금에 대해서 우리 일반 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250억에 대해서. 네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과정을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기금 예, 예. 기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전출하는 이유가 이 기금을 우리 일반 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 회계 안에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려고 전출시킨 거 아닙니까? 250억은 지금 민생 경제가에 예. 예. 민생회복 지원금 그 지출로 해서 250억 원 진출한 예. 거고 이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이제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 기금 관리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제11조에 보시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보시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또 20% 이상 정액 할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 내 정감이 없이 안에 세부 항목만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결 없이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회계 연도에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돼 있네요. 그거는 작년에 당초 예산할 때 예. 전체적인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회 승인을 받았고 예. 그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지출 정책 사업의 지출 금액이 20% 이상 정액이 될 때는 기금 운영 변경안을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 금액의 변경 없이 그 안에 세부 내역의 항목의 조정이기 때문에 예치금이 줄고 전출금이 늘어나는 항목 간의 조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 의견 없이 기금 운영 계획만 변경해서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2025년도 네네. 기금 운용 계획 세울 때 이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예. 이번에 심의원회 그럼 심의를 기금 거쳐서 운영 계획을 변경한 게 네, 450억 원에 대한 금액을 네, 재정 안정화 개정을 이용해서 네. 민생회복지원금을 쓰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 말인가요? 네, 네. 왜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보시면 정책 사업이 재무 활동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기금 계획안이 보시면 한 900 지금 이번 계획안이 92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의 증감은 없고 그 내부 항목 안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이 줄고 전출금이 늘어나서 실제로 증감은 저도 그 예. 부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 기금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은 이제 지방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립하고 이제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네, 그건 그리고 받았지 이제- 않습니까 작년에? 예. 네. 그리고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금법이라든지 시행령의 본 목적을 보면요. 방금 전에 정책사업 지출 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또 우리 시행령 안에서 보면요. 이런 지출 계획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해서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으로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는 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작성 안 돼 있잖아요.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세부돼 있습니까? 그 기금관리법에서는 그 용도가 일반 회계로 전출하는 용도로만 돼 있지 예, 예. 그 세부 항목을 정하도록 그러면 되어 있지 우리가 않습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네네. 재정 안정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작성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전출을 얼마큼 할 건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거랑 일반 회계 전출을 전출. 얼마 할 거냐. 네. 그러면 그 운용 계획 안에는 전출된 이후에 그 목적까지는 기금법이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까? 네네. 그건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예산 편성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만 규정이 돼 있지 예. 그 이후에 어떻게 썼냐 집행이라든지 편성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변경 이렇게 기금 운용 계획에도 담지 않지만 그거는 이제 그 재원을 가져와서 근데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방 기금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지방 기금이 일반 회계로 갔을 때 그 지방 기금에서 목적하는 바도 일반 회계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목적하는 바도. 목적하는 바가 예.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예. 뭐 근데 지방 우리가 재정의 지금 효율성 이런 것을 지- 이제 취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죠. 지방 이 기금의 목적하는 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게 아니고 방금 이 민생지원금 회복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우리가 네. 그게 무슨 지방 재정 안정하고 아니,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용도에 재정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됐을 때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용도에. 예. 그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고 우리 시의 판단하고 경제 사정이 일반 회계가 악화된 게 아니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려고 그냥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일반 회계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에 네. 우리가 세배 감소도 있고 대규모 재난,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 그다음에 뭐 대규모 투자 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기금을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지방기금법에서 목적하는 바대로 일반 회계로 전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금의 그 기본적인 취지는 재정 여건이 여유가 있을 때 재정 안정 그리고 기금이 지방기금법에서 성립했다가 목적하는 대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나 일반 회계 전출 그 내용만 담는다면 우리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뭐 구분을 작성할 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그 예산 편성할 때 기금 운용 계획안에 작성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회계 전출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작성할 때 이걸 작성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작성이 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아니 우리 일반 회계 안에 그렇게 작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일반 회계는 예. 일반 회계 이제 예산 편성 기준에 그러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작성을 하죠. 기금 네네. 운영 계획안에 작성할 때 질주 계획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러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거는 정책 단위 세부 예, 그런 정책 형태로 단위 세부 사업. 그러니까 네네. 처음 시작 단계부터 맨 마지막 목적까지 뚜렷하게 작성하라는 그 뜻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작성해서 그런데 네, 아니 방금 전에 실장 말씀하신 거는 제출합니다. 일반 회계의 전출 이게 끝이라면서요. 그게 저희 목적이죠. 일반 네. 그 왜냐하면 기금 관리 기본법에 그러니까 정책 용도가 사업의 그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일반 회계의 네. 전출의 그 이유 말고는 다른 게 담겨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기금 관리법에서 일반 기금관리법에서 지- 정책 사업부터 목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러 돼 있는데 근데 그 세부적인 목은 정책 단위 세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서를 아까 예산서 보시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기금을 편성하라는 거고 그 체제에 맞춰서 기금 운용 계획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준다는 말 없잖아요. 그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반 회계의 용도지 기금의 아, 용도가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말이 않습니까? 계속 네네. 이제 실장님 말씀한 거와 다른데 네네. 우리 이 지방기금법의 시행에서 이 명시된 사항은 지출 계획을 작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할 때 지방자치대출 예산과 동일하게 작성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은 좀 약간 좀 그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동일하게는 이 체제 예산 편성이 편제를 동일하게 아니죠. 한다는 거지. 자 그럼 그- 기본법부터 그- 다시 봅시다. 그 금액을 자,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방기금법 쓰라는 거.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네네 수립합니다. 예, 그리고 그 조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네네. 예, 자 그러면 그 조 사항을 보겠습니다. 5조에 기금운용계획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호에 보면은 지출계획은 즉 기금운용계획 안에 들어가는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과 동일하게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라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말 즉슨 뭐냐면은 일반 회계의 전출로 모든 게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법안에서. 아닙니다. 그 위원님은 그거를 지금 부기를 동일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이 아까 말하는 정책, 단위, 세부 그런 형태로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하라는 대로는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네. 기금운용계획 안에 지출 계획이 있고 그 안에 분야, 부문, 정책사 다 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제가. 그 대신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민생회복 지원금 그거는 일반 회계의 예산 편성이고 아니요 여기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까지 구분해서 작성화 되어 있다. 그 단위 사업, 세부 이게 사업 우리가 보는 목은 세출 예산안하고 똑같은 이 부기가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그 무슨 부기를 네.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 기금도 정책, 단위, 세부 우리 예산 편성과 같이 이런 예산 편제랑 같이 그런 형태로 예산을 자, 기금 운용 알겠습니다. 계획을 그럼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금운용계획 안에 정책사업은 뭐라 표시되어 있습니까? 저희의 지금 제모 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요? 단위는 내부 거래 지출 해가지고 단위가 두 개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그다음에 세부사업은요? 세부 사업은 내부 거래 지출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돼 있고 통계목이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돼 있죠. 편성목이. 그러면은 사업 목은요? 목은 공일 해가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자 우리 지역 경제과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안에는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에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은 저희 일반 재원으로 가져옵니다. 일반 재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특정 목적의 재원이 무슨 아니라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일반 회계를. 일반 재원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 재원으로 가져와서 어디에 편성할 건지는 일반 회계에서 정하는 거지 기금에서 그러면 우리가 네네. 지방 기금 운용 계획 안에 결산하고 할 때도 결산서를 다 보잖아요. 네. 그 안에는 세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회계에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재원이 표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재원이 일반 재원으로 보통 교부세처럼 그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일반 재원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어떻게 썼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려도 이런데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결산서에 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원이 표시가 돼서 결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법안에서 보면은 이 내용 자체가 지방 변경할 때도 지방 운영 기금 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 취약령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 단위까지 정확하게 제출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그게 정확하게 특정 용도가 아니기 정책 때문에. 사업의 하나는 그냥 일반 회계의 전출. 그럼 이게 정책 사업 목을 끝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기금의 내용을 갖다 일반 회계로 전출해 놓고 일반 회계 들어오면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일반 재원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일반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쓴다. 재정 안정화 개선 기금법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병력주로 나열된 내용들이 재난이라든지 지방재정 안정화라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무슨 일반 해결의 전출로만 하면 모든 게 통과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위원님 예. 아니 우리 용도가 제 있고 그 용도에 따라서 제가 전출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처럼 마음대로 우리가 뭐 가져다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전출을 시킬 때도 예산안 그 심사를 받을 때도 위원님들께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 용도에 맞게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어떻게 썼냐 어떤 데 편성됐냐는 또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예유재원 있을 때 적립했다가 재원이 부족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가 필요할 때는 전출해서 쓰는 용도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원입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 하여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수조정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개수조정 조서와 같이 250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동수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동수 의원과 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0호 거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운용 시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현금성 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해 기금의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 한도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화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용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세부 용도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그 제시 의회 의원 위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문입니다. 그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그제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9조의 1을 지방재정법 제9조의 2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모 부분 단서 중 한 달을 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 모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90%를 70%로 한다. 제4항 재정 안정화 개정은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제8조 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그제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상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보로 610,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건전한 운용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 사안을 하향 조정하고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4항에서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재정 안정화 개정의 용도를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중 재정 안정화 개정 활용 시 세부 용도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현금성 지원 용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부동의합니다. 참고로 행안부 질의 회시 결과도 저희 집행부와 동일한 의견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법률사무소 세 곳에 의견을 물었고 두 곳이 이제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고 하나는 이제 또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공통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판결 사항을 계속 96년도 판결부터 계속 대법원 판례를 그걸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제 지방자치법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앞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될 때 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으로 개정을 하자는 게 지방의회의 요구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좀 진정한 이제 지방자치가 좀 안 된다. 왜냐면 법률의 범위 안에 계속 구속되다 보니까 그 지방자치 단체만의 어떤 이렇게 반짝반짝 그 뛰는 아이디어들이 뭐 이렇게 조례로도 제정이 되고 특색 있는 조례 제정으로서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예, 법률의 범위 안으로 계속 바운더리가 정해지니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또한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결국 관철하지 못한 그 한계 범위에 속해져 있지 않나. 나중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다면 법률을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그 이렇게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입법의 상황에서는 이거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조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많은 조례들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도 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한계가 법률의 범위 안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그래서 법률에 있는 내용 그대로 명시한 조례가 저는 한 70%는 된다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위임 조례 같은 경우는 또 그 나름의 그 되지만은 근데 이거는 너무나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지방 법률을 벗어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나? 그럼 이거를 반대 예로 본다면 이 앞전에 뭐 박종우 전 시장이 공공용지 매입하실 때 이 재정 안정화 기금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우리가 뭐 그 공공용지 매입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박는 거나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음이나 하는 거나 둘 다 저는 법리적으로 어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충분히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우리는 심사권을 통해서 그 견제할 수 있고 사무 견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 편성권까지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하는 조례는 저는 사실 저도 한 8년 동안 조례하면서 이건 우리가 좀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부분에서 뭐 김동수 의원님한테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태일 의원님 제 질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를 저한테 묻는 것이죠. 뭐 예. 제정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이게 이제 상위 법령을 넘어서 위배되느냐. 네. 그리고 또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느냐.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법률 전문가 변호사에게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두 분은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네. 또 예산 침해권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회신을 했고요. 또 한 분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이것도 외환 법의 문제입니다. 법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이.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을 해서 소관부서인 예산실에서 대법원 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명확하게 우리 전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명확성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나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보면 우리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이 조례를 한번 보시겠지만은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의 또 합리적인 판단, 그다음에 예산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김동수 의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에 우리가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령의 범위 조례 제정할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도 만장일치 나와도 뭐할 상황인데 지금은 행안부에서는 명확하게 위반한다고 의견서를 보냈고 양대 그러니까 상계 로펌에서 행안부에서도 우려가 있다가 이제 확정을 지은 건 아닙니다. 우려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있다면 그냥 부정적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래 예. 행안부에서는 법을 본 게 아니죠. 그 행정적 어떤 그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률사무소 그쪽에서는 그 아까 반대 의견을 낸 그것도 내용이 아시다시피 그 대법원 판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이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한 개의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 판단하면 더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데 근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없으니까 뭐 검토를 뭐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거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그렇게 읽었는데 그건 서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대법원의 단심제로 해서 대법원을 가려고 하면 뭐 자치단체장이 뭐 제2요구를 하면 제2요구권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제2요구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야만이 이제 제2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아시다시피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 대법원으로 가서 단심제로 해서 그거 한다고 하던데 현재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흔히 여기는 말 그대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제2요구권이 됐을 때 우리가 그제시에 의해서 예전에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는 만장일치로 계속 제2요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도 되고 단심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건 지금 현재 어떤 법령 틀을 저는 위반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참 이게 우리 의원의 그걸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현재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게 아니 법령을 위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 세 분 중에 네. 법률 전문가 세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낸 조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 두 분은 또 명확하게 그러니까 말씀하실 의견이 거거든요. 엇갈리니 세 분 다 똑같은 답을 내놨으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들도 지금 이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명확한 어떤 시행을 위해서는 이걸 법률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보든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각자가 각자의 그는 각각의 기관이니까요. 각자가 각자의 기관이 가진 권능으로서 서로 견제하고 뭐 이래 하는 건데 그 당사자의 어떤 그러니까 권한을 제한하면서까지 견제를 해야 되나? 그도 법령에서도 당사자 권한을 제한하는 건 이제 집행부 권한을 제한한다는 얘기신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심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올라온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방자치기금법에 예. 기금 우리 운용 계획 의회 사전에 의결 받아야 되죠. 뭐가요? 기금 운용 계획을 예. 우리 의회 사전에 보고 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보고 받아야 됩니다. 아니 사전 의결을 받아야 사전에 됩니다. 의결 받죠. 받죠 의결을. 예. 그래 그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의결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네네. 그렇죠. 그
기금 운용 계획은 근데 예산은 기금에서 관계- 넘어올 때는 그냥 일반 전출금으로 넘어오는 거, 전입금 형태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요.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사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없는 걸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보고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그 또 지방자치 기금법에서 용도는 조례를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아시겠지만은 제 16조 네. 7항에 16조 제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조례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지금 만약에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딱 지어버리면 지금 법률가들 그 세 분 중에 두 분, 행안부, 그리고 그 그제시청의 법무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자치단체장의 편성권을 위반한다라고 그러니까 넘어선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긍정적으로 의견을 낸 사람은 법무부인 건강에 그 변호사 한 분뿐이잖아요. 그분도 그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이 지금 현재 그 시장이 병강용시장 민주당 시장이라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설사 박종우 시장이 우리 박종우 시장 예전에 공공용지 매입한다고 막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예산을 예산대로 넘어오면 우리는 심사해가지고 예산 심사권으로 제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도 제한을 걸라고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범위 안에서 의원님 이거 들고 오셨을 때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정치적 몸담고 있는 단체가 다르다. 그걸 떠나서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해야 이게 되나. 일단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회 권한을 네. 강화해도 지방자치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서로 간에 그래서- 권한으로서. 법정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더 농방해 해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아니 아까 우리 대변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의 편성권 그러니까 세부 용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걸 이걸 편성해라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개입하는 수준인데 편성해라 아니고 네. 편성한 걸 그냥 보고만 해랍니다. 아니 그래 보고만 해도 의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갖다가 보고만 한다 해서 우리 그냥 듣고만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도 아니, 예산실에서 그래서 이 어쨌든-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보고를 합니다. 아니 그 의원님 네.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그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서 어쨌든 단체장 예산의 편성권 본질적 제약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우리가 이 기금 운영 조례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또 제4항에 우리 신설로 재정 안정화 개정을 현금성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넣게 된 계기가 나는 의원님한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현금성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예, 거예요. 예. 왜 이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제한 이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민들이 낸 세금 이 아주 건전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그 회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서 있는 비상금의 성격의 이 기금을 어떤 시점에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걸 저는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위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제시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앞전에 현금성 지원도 안 되고 민생회복 지원금도 안 되라고
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공상품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줬을 때 시민들한테 줬을 때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다라고 네, 네. 그런 논리 말씀하시는데 기억하시죠? 예, 그런 논리 폈습니다. 예, 예.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그런 소상공인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도 장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공산품도 쓰고 우리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돈이 이렇게 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이렇게 기름 넣으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이? 기름 넣으면 기름 정유사에 들어가죠. 예, 그럼요. 예. 그렇다고 기름 안 넣습니까? 아니, 그 다른 데로 가는데 정유사로 가는데. 우리 거제시만 하면 우리 거제시 자체만 하면 네,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거제시 지역 경제 발전에 운동력이 되고 돌아갈라라고 하면 아까 기름도 넣어서 일하러 다녀야 되고 사업하러 다녀야 되고 가게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그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돈이 외부에 유출한다 해서 우리가 지급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안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큰 돈으로 우리 거제시에 생활 기반 시설, 또 사회 기반 시설,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지출을 하고 경기 활성화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일회성으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예, 아니 의원님 맞지 않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우리 예. 거제시가 지금 재정 운영을 하면서 아까 도로도 넓히고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경기가 애로우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우리가 그걸 정부에서 의원님 말대로 800을 풀었습니다. 800 정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거제시는 아까 그런 목적 사업이나 우리 대규모 사업을 안 하는 그 시로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업도 다 합니다. 필요할 때 제자할 때 도로 넓히고 우리 민원 해결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그 용도에 맞게끔 또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걸 현금성 지원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쓸까요? 현금성 지원, 민생 지원금 말고 우리 변강윤 시장님이 공약 사항이라도 보면 지금 상당히 투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다 지금 할 거죠?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할 필요, 변강윤 시장님이 걱정하고 잘 알아서 하시겠죠. 재정은 한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원이 뭐 100개 들어온 데서 다 100개를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재정에 맞게끔 자치단체장이 선거 투표에서 당선돼 갖고 그러니까 이래서 말고 앞으로 그 기반 시설 만들어서 3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미래 세대들 묵고 살 수 있는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하루 그런데 일회성으로 쓰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김동수 의원님도 어쨌든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소비 쿠폰에서 지역 경기가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고 이런 게 뭐 통계가 안 났다 해서 그거를 통계를 좀 내보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통계들이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그거를 앞전에 남해 할 때도 그 못 믿고 자체적으로 하고 그게 통계에 맞게끔 하자라고 할 때 그런데 정부 소비 쿠폰을 줬을 때 이때 우리 거제시에서 250 정도의 조그만 돈으로도 조금 더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를 못 하게끔 하기 위한 조례로 저는 비춰진다 이거죠.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네? 우리 거제시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다고 의원님한테는 말 안 하는가 봐요. 의원님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금 800억 그 네,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많은 아직 시민들이 저한테는 아직 이야기를 다안 썼기 하던데. 때문에 다 사용 기한 지나고 나면 그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아니, 당장 급하지 아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거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서 이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김동수 의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지역에 저는 오픈만 해도 지금 가계 공실률이 한 30% 정도 이렇게 넘어서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지역 경제가 어려워갖고 소상공인들이 다 힘들다라고 맨날 그 지역 경제 살리더라. 그것이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는 김동수 의원님한테는 안 들리는가 봐요. 나는 그게 제일 우선 궁금해요. 의원님 그 30% 공실률 30%라는데 그러면 지금 이 돈 풀면 그 30% 비어 있는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30% 비어 있다면서요? 아니에요. 30% 그 비어 있는 주인 없다는 얘기가 그러면 아니, 건물 주인한테 줄 겁니까? 예, 잠시만요. 지금 그 공실률만 30%고 실질적으로 그 가게를 그만두고 싶어도 가게 집세라든지 인건비를 먼저 갖고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이 권리금, 이 가게가 나가갖고 권리금이라 좀 받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수하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권리금 한 1억이든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마이너스 하고 있다가 다시 지금 더 이상 못 버텨야겠다. 내 가게 나갈란다. 가게 전보세 이렇게 내놔도 가게가 안 내가갖고 억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한 40%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도 아까 집세 못 내가갖고 빚내지만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그 우리가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의원님, 자 그런 부분은 진짜 힘든 부분, 매출이 하락해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선별 지원하면 됩니다. 매출 감소한 분들 얼마든지 자료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선별 지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우리 거제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조선업은 업황은 좋아졌다는데 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물론 거제도 힘듭니다만 사실 전국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 있습니다. 전국은 그러나 모르겠고요. 거제만 봐야지. 그다음에 우리 이 로드샵 그러니까 일반 점포가 힘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힘드네. 그것보다는 왜 힘든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힘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거의 온라인 쇼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점포에 가서 매입하는 양은 거의 30% 40% 줄었습니다. 아니, 현실적입니다. 아니, 김 의원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온라인 쇼핑이 발달한다 해갖고 그럼 우리는 온라인 쇼핑을 그러니까 못하게끔 할 진단하시니까 겁니까? 처방이 제대로 안 나온 그거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가게를 의원님, 아니 지금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성 지원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고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사회 추세고 그거를 의원님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그러니까 온라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요. 온라인 제 말을 쇼핑이 들어보고 이야기를 성장을 하십시오. 함으로 해서 우리 일반 점포는 제 말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걸 국가적으로 좀 그렇게 나서야 된다. 힘들게 있는 분들한테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그 가게가 조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그러고 이래서 아까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차후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하고 또 머리 맞대서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 있는가 그런 걸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 다시 건의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온라인 쇼핑뿐만 아닙니다. 이 배달 음식들이 생김으로써 집에서 다 시켜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좀 밖을 나와서 다른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거의 배달 시켜 먹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진단을 있는 정확하게 방법은-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김 의원님. 예. 그 소비 쿠폰
소비 행태와 소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다시 또 그런 거를 용역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런 거는 함께 아니, 또 이게 논의해서 우리 집행부에 경제 건의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고 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이 힘들다라고 하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인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개정되는 게 안 맞다라고 예. 봅니다. 저는 민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도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동수 의원님 조례 이거 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장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대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왜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겼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상대방을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법령이 없다고 법령에 벗어난다고 무조건 조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도 법령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 3년 반 동안 조례를 하면서 법령도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일단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안석봉 의원님께서 물론 현장이 어렵다는 말은 공감은 하지만은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혹시 중앙시장 가보셨습니까, 안석봉 의원님?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저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아니 나중에 하세요. 예. 이런 걸안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 아니고 그 정명희 의원님 네네. 그 조례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면 네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그 의원. 이름을 덜민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았을 경우에는 한쪽만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소비 쿠폰을 18만 원, 10만 원 풀었는데 하나도 그 중앙시장에 한번 쫙 올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도 저 본인들한테 그 와닿는 체감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경기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까 김동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주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배달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30% 이상 다 채우고는 힘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1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우리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뭐 지방 그 법령에 벗어나니 법령도 분명히 시대에 따라서 그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걸 보면은 우리가 연금을 못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시급에 따른 거는 쓰게 했습니다. 쓰게 했고 그런데 우리 현금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 페이지 37페이지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은 조용히 하십시오.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보면은 지방의회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의 사용 상한 기준의 하향 또는 추가되는 개정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되어 있고 저도 변호사 두 분한테 그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변호사들도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거제시의 산 선거 전에 공약으로 해서 오는 이런 현금성은 당연히 막아가고 의회에서 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처음에 제가 분명히 질의는 발의하실 의원님하고 집행부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하라고 했고요. 개인의 어떤 의원님한테 별도로 이렇게 질문 중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조례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상위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위법 법령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 조례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 수고하셨고, 저는 김덕수 의원님 첫 답변에 공감합니다. 법률 자문도 세계 기관의 법률 자문도 일치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사례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헌법 소원이라든지 대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부 다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하는데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상 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전 보고하는 게 왜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침해하는 거죠? 일단 기금의 세부 용도는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고, 그 기금관리 기본법에서는 용도를 일반 회계 전출 지방채 상한으로 두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이렇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용도가 아니라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할 때 용도고, 일반 회계로 전출하고 난 이후에 그 재원을 일반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느냐는 예산 편성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금 실장님 아까부터 말씀하실 용도에 때 네. 제가 그러면은 실장님은 모든 답변이 이겁니다. 기금 운용 계획상에 일반 회계 전출 말고는 갖다 붙이지 마라 이겁니다. 아니 그게 세부 그래서 저는 네네. 그러면은 김동수 의원님 개정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이 더 불안전합니다. 왜냐면요, 기금법에 따라서 그 기금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두 번째 일반 회계로 전출, 네. 우리는 이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 사용으로 공공용지를 살지 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지에 대한 것은 말씀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더 법이 우리 불안전하다는 조례에 거죠. 용도가 그렇기 정해져 있지 때문에 않습니까? 용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수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이 뭡니까? 의회 사전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고 일반 회계 전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질문도 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을 쓸지 말 그대로 그냥 간담회 이런 식의 보고 말고는 받아볼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예산이 아닙니까? 편성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예산 편성권이 그렇기 있듯이 때문에 더 의회 필요하죠. 예산 심사와 왜냐하면은 확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 갖고 조례- 예산을 심사를 이 기금을 200억, 400억 일반 회계로 바꾸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보고를 받은 후에 그러고 나면 그래 그러면 맞다 하면 우리 지방의 의견을 전출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법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권과 예산 심사권이 분리가 돼 있고 실장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례만 들고 와서 그렇죠. 자,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뿐만 무슨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하에 한다는 내용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침해한다고 안 한다고 대법 판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보고만 받는데 요 군의회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해서 군의회와 협의 단계까지 가도 지자체장의 고유한 집행을 침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법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승인, 동의 등 집행을 제약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고 단순 보고는 집행 제약이 아닌 정보 공개 감시 차원의 절차다. 따라서 보고하고 동의하고 사전 협의하고 충분히 그 선을 달리해야 된다고 대법원에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대법원. 민간 위탁은 예산 공공성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의 민간 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요구한 조례를 집행권 본질 침해를 아님으로 봤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 예산에 대한 동의는 강도 중에서 가장 세고 그다음 강도가 협의, 그 아래 강도가 보고입니다. 무슨 이게 어떤 대법원 판례만 집중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기금을 갖다가 일반 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전출된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사전에 의회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과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안부의 질의 결과도 보시면 행안부의 질의 결과는 구속력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행안부는 없죠. 이 법을 관리하는 거니까 해양부의 질의 결과가 우선입니까?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대법원 판례가 우선입니까? 일단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하고 대법원 판례에서 실장님이 제시한 대법원 근데 판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는 인정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예산 편성 전까지도 의회와 협의하는 것 자체도 대법원 판례에서 지자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엄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대법원 판례에서 엄연히 많은 판례에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행안부에서도 그런 답변이 왔고 아까 우리는 말씀하신 의회 사전 보고가 법규에 대한 조례를 심의하는 거지 행안부에서 질의해신 답변 온 거는 행정의 집행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례에서 적용할 때 대법원 판례를 일단 우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른 대법원 우리 판례에서도 실장님이 가져온 이 편성을- 검토 보고안에는 네네. 절대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밖에 안 들고 오셨기 때문에 전부 다 상위 법령에 위배한다 이렇게 내용들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그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자체장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면 네네. 이 예산 편성 전까지 군의회와 협의하는 것조차도 지자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조례 그게 적용하면은 하나하나 뭐 어떤 게 편성하는 사전에 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사전에 이 기금을 일반 회계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전입 받으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용도를 우리가 보고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이 지금 침해됩니까? 의회 보고는 우리가 사전- 보고하라는 거지 어떻게 쓰겠다 뭐 의결을 받으라는 겁니까? 지금 법령에서 해석하기는 의회 사전 보고는 본회의 보고로 거의 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본회의장에 본회 보고하면 되는 거죠. 보고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자,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우선 보고한 후 심지어 여기는 더 강화됐어요.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그럼 이 보고도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보고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전입금을 갖다가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 전입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처럼 예산심의인 네네. 거고 이것은 김노소님이 이 제출한 조례안은 뭡니까? 이 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보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한다라고 비약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지금 사전에 의해 보고하려면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재원의 부족 여부, 기타 등등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을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데 여기 의회 사전에 보고하려면 그 앞에 회기 본회의 때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앞에 회기 때 빨리 움직이면 되죠. 그 앞에 회기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아닌데 그 앞에 회기 때 보고하는 것도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아니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걸 이 어떻게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고하라는데 그 용도가 어디에 쓸 건지 아닙니까? 네. 어디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쓸 건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자, 어디에 쓸 그러면 건지를 우리는- 하는 거지. 그러면 예산 실장님 편성 시기 말대로는 전에 우리는 용도를 다른 하진 회계로의 않지 전출, 않습니까?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 두 가지 목적 말고는 우리 입도 대지 말라 그 말 같은데요. 그거는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러니까 심사권으로서 예산 심의할- 아니, 하실 사항이지. 실장님 계속 원론적인 네네. 말씀하지 마시고 자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라는 곳이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곳인데 다른 회계로의 전출 좋습니다. 전출 왜 하냐 이것도 따져봐야죠. 그거 따지는 절차를 우리 조례로 지금 김동수 의원님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겁니까? 세부 용도를 의회 사전에 아니 보고하라는 세부 용도를 거는 우리 예산세 담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세부 용도를 이 사업 명세에 담아오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쓸 건지는 나중에 이걸 해서 예산에 지금 담지 우리 이렇게 않습니까? 업무 보고 봤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400억에 대해서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할 건데 그럼 이 전출할 내용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기금은 일반 재원으로 저희가 넘어오고 그 용도를 정하는 것은 지자체단체장이 예산을 용도를 편성하는 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용도는 어디에 어느 전출할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받자는 겁니다. 그 보고는 저희가 이미 예산 편성을 해서 용도를 정해야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용도가 아니죠. 없는데 편성을 보고를 할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이 완전하지 못해요.
이 기금을 쓸 건데 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는 이 기금 다른 회계로 전출돼 있으니까 전출시키고 일반 회계로 들어오는 이상 이거는 사업비 지자체장에 편성권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공공용지를 사든 뭐 저기 식물 도움을 짓든 현금으로 주든 묻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그거 보완하자는 건데 이걸 갖다 왜 실장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저- 상위법 위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그죠?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제 혼자만 판단 아니잖아요. 이 법률사무소도 부분은 그렇게 행정안전부의 판단했잖아요. 디테일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질의에서 자, 그럼 받은 저도 답변이고 뒤에는 자 을설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문을 받은 자, 결과입니다. 을설에서 기금법 16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 행위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지원 금지 조항을 두는 것도 지자체장의 예산 편성권의 직접적인 제약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목적성을 더욱 강화하고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정당한 노력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의 판단인 거고요. 아니 을설이고요. 그거는 그래, 저희가 아니, 이 값을 값을- 을설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저는 참 이 실장님의 답변이 진짜 희한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보고서 안에서 배치된 내용이 있는데 자, 두 가지 실장님과 변강용 시장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가는 방향에 동의하는 자문을 받아온 거는 무조건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고 그 반대하는 자문을 받아온 거는 그거는 갖다가 아예 아니 그래서 저희가 배제하고 또 있고 지금 행안부에 이런 식의 답변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김동수 의원님하고도 행안부 공유를 질의에서 그거 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행안부가 뭐 이 법을 갖다 한 해 만에 그 뭐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아니 근데 그거 행안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법원 아니 우리 지금 조례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제처에 그거는 질의를 행정의 집행에 있을 때 말씀하시면 아니 됩니다. 법제처에 질의할 때도 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저 받아서 그러면 법률사무소 법제처에 모든에서 질의를 할 수 자,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률사무소 모든에서 한 자문 중에 침해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두 분은 저희와 같은 이 의견이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한 분은 다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건강이나 예스에 이분들의 자문이 저희하고 의견을 갖고 저희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근데 건강에서는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답을 정해놓고 그거 계속 아니요. 맞추려다 보니까 이 법이 상위법에 위배된다, 뭐 이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 그 아닙니까? 모든에서는 근데 다른- 우리가 자문을 만나봤습니까? 차라리 그냥 법률사무소 모든 이 자문 우리 방향 다르네 그냥 빼버리지 그냥 만다 이거 들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모든에서는 자문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거지 만약에 모든 자문이 똑같은 의견이었으면은 당연히 행안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말씀드린 있었겠죠. 근데 약간 김동수 의견이 의원님이 달랐기 그 말에 때문에 적극 공감한다는 겁니다. 법률 자문 세 군데다가 다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씨가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 위반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단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편성 전까지 군 의회와 협의한다는 것도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니 그럼 그 사안만 그 사안이고 네네. 이 사안 그러면은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장님이 여기 이 보고서에 들고 온 이 사안만 보면서 이 조례를 심의하자는 겁니까? 이 조례 왜 우리 의회에서 네. 제시하는 다른 대법원 사안은 왜 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거는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거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 사안 아닙니까? 대법원 저희- 선고, 아니, 그- 820 선고. 저희 생각은 저희 의견은 그러니까요. 행안부 의견과 지금 실장님의 똑같이- 생각을 딱 정해놓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다른 의견들을 받아들일 아니, 공간이 이- 없습니다 이- 지금. 아니 위원님이 조례를 김선민 의원님, 예, 위원님이 질문 좀 조례를 정리해서 발의하셨을 그렇게 때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거는 약간 예산권 편성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 결과도 세 건을 다 위원님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건은 약간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거랑 같고 한 분은 달랐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질의 결과도 위원님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 생각만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자문과 행안부 질의 등을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대법원 판단도 실장님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 이런 형태의 판단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사전 협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과 아니 그다음에 예산 의회의 편성권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계속 예산 편성권을 갖다가 뭐 상위법 위반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방에 보고 받는 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장 예산 편성을 위반한다는 사전에 겁니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보고. 그거 받을 만한 기간 아닙니까? 아니 무려 4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일반 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데 자 그 용도는 무엇인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 조례 담아가지고 공공용지를 100억씩 사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100억씩 주겠습니다. 도로를 100억씩 넓히겠습니다. 이거 보고받자는 게 어떻게 편성권 침해입니까? 저희들은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김동수님. 김동수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안 그래도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무슨 보고받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전에 승인하자는 겁니까? 안 돼! 승인하자는 겁니까? 맞습니다. 의회 사전 보고는 간담회 보고도 있고 서면 보고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보고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24년도 당초 예산 기금 전입금 일반 회계 사업 편성 현황에서 또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 당초 예산에 400억을 갖다 썼는데요. 옥포 도시 재생 사업에 80억,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90억, 아동 양육시설 운영에 30억.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는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방금처럼 이렇게 어느 사업에 쓰겠다를 그 자료를 다 붙입니다. 그럼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보고가 되고 의회는 보고를 안 할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 보고는 아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김동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보고가 예산 편성권 침해된다는까지 비약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 보고 받는다 해가지고 일반 회계 전출을 갖다가 승인하는 것까지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거 완전 논리적 비약이죠. 전출하는 금액이 1,000억인데 100억 원 이리 쓸 거고 1,000억, 500억 원 이리 쓸 거고 이거 보고 받는 게 어떻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그 비하까지 갑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금성 지원 용도에 대한 것도 자 지방자치단체 관리 기본법에 있습니다. 16조 7항에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용도 및 운용 네. 이 돈을 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현금성 지원 금지를 한다. 이거 우리 운용이잖아요. 공공용지를 확보 금지한다. 이거 우리 운용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거 조례 담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거 또한 상위법 위임한 내용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조례 안에서. 이거를 갖다가 왜 전부 다 상위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 용도도 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용도도 기금 관리법의 범위 안에서 용도를 정하는 것이지 그렇다 하면은 일반 회계로 전출할 때의 용도를 정하라는 거고 그거는 지금 이제 조례 우리가 이제 용도하고 운용도 있잖아요. 돼 있고 그 운용은 기금을 운영하는 거지. 예, 운용을 현금성 얘기하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현금성으로 제한 규정을 두라는 운용은 아니고 또 현금성 지원을 제한하는 건 이건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 회계로 전출했을 때 현금성을 줄지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지는 예산을 편성해야 그게 편성권이지 그게 어떻게 지금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정 안정화 그 개념 용도는 자체가 일반 회계로 전출할 때 용도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위임입니다. 실장님, 재정 안정화 개정 자체가 재정 위기 대응이나 유동성 확보가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전출 이후에도 그 목 합치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그 용도를 갖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도가 이 조례를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지출 상한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70%, 90% 이런 거 다 설정하잖아요. 그거는 상한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위반이 아니죠. 그거는 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도 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공공용지를 사지 말라는 용도. 공공용지를 전입된 전출금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말라는 운용. 현금성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운용. 이거 다 우리 조례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그거는 상위법 기금의 위반입니까? 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회계로 넘어갔을 사지 때 말라는 예산 편성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도 돼 기금의 있잖아요. 이 용도가 기금의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
이거를 일반 회계로 전출할 때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고요. 일반 회계로 전출한다는 그 용도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따라서 입도 되지만 그러니까 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도 기금 자체가 일반 회계 이 여유 지금 재원이 있을 때 실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의 답변에서 네. 실장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일반 회계로 전출하라고 법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회계로 전출된 이후에 내가 뭘 할지 말지 지방의회 너희는 관심도 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예산안 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심사를 아니죠. 하시지 일반 않습니까? 회계로 전출할 때 의결 받아야 되죠. 그건 일반 회계로 전출할 때 어떻게 쓸 거라는 그 내용을 보고 받았고 난 후에 전출하는 그것도 우리 역할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 거는 단편적으로만 딱 이제 이 사업할 거에 대해서 일반 회계로 전출돼 있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운용에 대한 것도 현금성 뭐 앞에 사업 많이 만들었다 그럼 공공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 운용은 기금을 운용하는 전체적인 걸 정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또 그 말하면 또 저도 되돌립니다. 네. 그거 자 그럼 일반 회계 전출했으니까 일단 손 말하지 마라 이 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예산에 이렇게 편성- 검토 보고서 예. 이렇게 거창하게 5장에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반 회계로 전출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산 심사 가서 얘기해라. 이 말하면 된다 아닙니까? 일단은 기금 통합 지정 그렇기 재정 때문에 안정화 우리가 기금이 조례에서 김동수 의원님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대한 재량으로 자 그럼 일반 회계로 전출할 건데 이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전출할 것인가 그 정도 보고는 우리가 받아야겠다라는 거를 조례에 담는 건데 이게 무슨 편성권까지 침해한다고 비약을 하고 현금성 지원을 금지한다는 걸 갖다가 운영상에 면대도 이것도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답 아닙니까? 어차피 통합 일반 회계 재정- 전출이니까 말하지 말라 그 말 통합재정 아닙니까? 안정화 기금의 자체가 일반 재원에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적립을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 정한 그런 용도가 발생했을 때 일반 회계로 일반 재원으로 전출해서 사용을 하는 게 기금의 그 주 목적이고 그럴 때 이제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게 목적이고 이 기금을 세부 용도로 의회 사전에 보고 이거는 우리가 기금을 가져와서 그럼 어떻게 심의위원회는 왜 보고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 그 기금의 전출금이 100억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그 100억은 심의위원회도 보고하는데 우리 그거 보고 못 봤습니까? 근데 이거는 의회 사전에 보고하게 돼 있다니까 사전에 네. 그러니까 의회 우리가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 사전에 보고해야 사전 되는데 보고 자체가 그건 불가능하고 집행을 멈추지 않는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구속력을 가진 의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 일반 조례에 회계로 이렇게 전출할 만들어지면은 때 구속력을 사전 보고 가지지 정도는 우리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마치겠습니다. 있는 이상은 사전적으로 이제 제약을 하는 거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열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은 뭐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 아까 뭐 계속 이야기되던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한, 그 재정 안정화 개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용도로 못 박아놨습니다. 못 박아놨고 제7항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6항 1항부터 6항까지 이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6항까지는 픽스입니다.
용도는 픽스입니다. 재정 안정화 개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란 회계로의 전출, 지방 재원리금 상환. 이게 법입니다. 7항에서는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나머지 것을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법무법인 예스에서 을슬에 대한 문제점과 갑슬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다 설명해 놨고, 조례에 위임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요 주요 이 의견 내용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 보고는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요쪽에 자치단체장 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위반하고요.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 이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례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도 위반된다고 추가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 과잉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법무법인 SS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는 사전 보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사전 보고는 다르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원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보고서로 가름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자체도 향후 법률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대여섯 가지 그 사안으로 해서 이 조례는 제정이 상위 법률은 물론 과잉금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명확성의 위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권한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그럼 지방자치법이 없습니까? 현재로 존재하고 그런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러든지 지금 현행 법률을 왜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견제 방법은 다양한 수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용도를 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반대, 조례안 제정에 반대합니다. 예,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우리 김선민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기금법 안에 제7항은 1항부터 6항까지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안에서가 아니고 그 외에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출시켜서 왔을 때에 공공용지 확보라든지 현금성 지원 금지라든지 이런 운용에 있어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전 보고 자체가 집행부의 검토 보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에 침해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 있고요.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 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단계까지 가서도 그것이 지자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은 이 용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구조상에 이 기금은 재정 안정화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 목적과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성 지원 자체가 소비를 촉진하고 이전 지출하는 것인데 이런 걸 갖다가 아무런 제어할 수 없는 현재 조례의 구조를 우리의 용도대로 제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찬성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로 가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